Hi everyone. 어느덧 네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RC 퀘스천 해설은 더보기란 첨부 파일로 대체가 되고요. 대신에 그 시간에 디스커션을 들어갈 거예요. 추가 자료도 같이 독해하는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 읽기 및 의견 나누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주요 문장 해설에서 단순 읽는 법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었으니 능동적 읽기를 해볼 거예요. 특히나 애노테이션에 관해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부터 읽을 때 능동적으로 읽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긴데요. 필요에 따라 챕터 마커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세 개의 토론 문제들이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기 전에 우선은 제 생각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개념을 이때 2016년 타임지에서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크리스팔이라고 하는 유전자 복사, 잘라내기 하는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라면 유전자 조작이 된 아기들,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Gene Editing in Stem Cells,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에 대한 아티클을 볼 거예요. 화면상 아티클은 총 두 바닥이고요. 페이지당 시간은 60초씩 재드릴 겁니다. 읽으면서 필요하다면 노트 테이킹 하셔도 좋아요. 자, 시간을 재는 이유는 여기 정독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운 대로 중요한 단어만 골라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필요한 단어들만 내가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지 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티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수식어구는 제가 괄호로 표시를 해 놨고요.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관련된 표현들만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 우선 우리 빨리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만 뽑아 놓은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간단하게 페이지를 지그재그 형태로 눈을 움직이면서 훑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요 단어들 보겠습니다. 자, 글을 훑어보기도 전에 이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제목 체크하고 유전자 수정하기예요. 수정하기라고 해서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독해는 사고라고 했어요. 수정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또 필요한 거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뭔가 내용을 옮겨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유전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문 내려가서 마찬가지 아직 읽기 전 그쵸? 자, 그때 대문자 반복되는 눈에 띄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우리 크리스팔 Cas9, RNA, DNA 이런 표현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 제목에서 유전자 이야기하더니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겠구나 하고 인제 주어 동사 보러 들어가면은요. 글 시작에서 CRISPR-Cas9 is 하면서 비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글 시작할 때 명사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은 한국말로 치면 뭐뭐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정의 내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단어의 정의를 안다라면 이 문장 무시해도 되고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하면 이 문장 읽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CRISPR-Cas9는 뭐예요? 굉장한 도구입니다. 제목 봐서 알죠? 뭐에 도움되는 도구겠어요? DNA 수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겠죠. 당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대절 괄호 쳐진 거 막상 읽어보시면 전혀 읽을 필요 없었던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CRISPR-Cas9은요. 가이드 RNA라는 거를 사용을 한대요. 마찬가지 그냥 생명체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이드 RNA가 뭐지? 난 생명 싫어하는데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작가가 설명해 줄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위치로 설명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거 그냥 무시할 거고요. 그다음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뭐요? Cas9이요. 가위 역할을 한대요. 뭘 자를 거예요? DNA를 자를 거예요. 우리 아까 수정한다 해서 복사 붙이기 말고 잘라내기가 있나 봐요. 자, 잘라내고 나면은요. 그다음 문장 The cell's natural repair system kicks in. kicks in은 starts라는 뜻이에요. 세포의 자연적인 복구 체계가 시작이 된대요. 잘라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복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요. if 만약에 학자들이 제공을 할 거예요. 뭔가 만들어진 DNA 템플릿을요. 그러면은요. 세포가 그 만들어진 DNA 템플릿을 가지고 고치거나 바꿀 거래요. 기존의 DNA를 고치거나 바꾸는 게 다시 제목 뭐였어요? 에디팅 개념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 문단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지그재그로 눈을 먼저 움직여 주셔도 좋아요. 자, 이때 우리 체크해야 될 게 for example 지금 여기 세모 쳐져 있죠? 좀 이따가 요거는 읽으면서 for example 앞으로 글 읽을 때 어떻게 사고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어 동사 들어가면요. This technology 우리 앞에서 말하던 CRISPR 되겠죠? CRISPR becomes powerful when used on stem cells. 아, 앞에서 제목에 말했던 지인 에디팅이 나오더니 인제 줄기세포 이야기가 언급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얘기가 나오려나 봐요. 자, 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뭐예요? blood stem cells. 자, for example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for example은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stem cells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blood stem cell. 그럼 여기서 for example 뒤에 내용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아, 앞문장에서 stem cell에서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하더니 blood stem cell에서 어떻게 이 기술이 파워풀한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blood stem cells can be edited to correct genetic mutations. 자, 여기에서 genetic mutation이 뭔지 모르겠으면 to correct 뭔가 고친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아, 뭔가 유전자를 뭔가를 고치나 봐. or 아니면 add helpful genes. 필요한 유전자를 추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This has huge potential. 굉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뒤에 for부터 전부 수식구라서 무시를 해 놨어요. 무시를 해 놨고요. 필요하다라면 읽을 텐데 키워드만 체크해 보면 blood related disease라는 표현 보이죠? 그쵸? disease 뭐예요? 아, 질병을 뭔가 고치는 데 도움이 되나 보다. 이 정도로만 보실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 체크할게요, 여러분. 어휘 관련돼서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쪼끔 넘어갈게요. 제가 SAT나 토플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선생님 내가 왜 이런 단어까지 알아야 돼요? 굳이 이런 단어까지 알아내면서까지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 되게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 지문에 나왔던 단어들 몇 가지를 표시를 해 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개념으로 어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토플 단어라서 토익 단어라서 수능 단어라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단어들 한글뜻 체크해 볼게요. 우리 줄기세포, 분자, 효소, 백혈병, 세포 뭐 요런 표현들 있죠? 지중해 빈혈은 뺄게요. 자, 요런 단어들 생각을 해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몇 살 때 배운 것 같아요? 아마 줄기세포 분자 이 정도는 우리 중학생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애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는 영어 단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왜 백혈병 의학 용어를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도 한국어로 웬만한 의학 용어들 상식적인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 분자라는 단어 맞아. 나도 이거 중학교 때 알았어. 그럼 미국 애들도 중학생이 아는 단어겠네?' 요렇게 취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제 우리 다시 우리 Clara and the Sun discussion question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깐요. 혹시나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은 편안하게 밑에 댓글로 본인의 의견도 내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지금부터는 제 생각들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만약에 genetic engineering이 모두에게 허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운동 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잘하게 될 거고, 내가 공부머리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고칠 거고, 그럼 어떻겠어요? 모든 능력치에서 상향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쪼끔이라도 내가 뒤처진다면, 쪼끔이라도 내가 못한다면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누가 그럼 결정을 할 거냐? 야 이런 게 좋은 거야."라고. 물론 기본적인 사회의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요즘을 본다라면은 인플루언서들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나가는 혹은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너도 나도 그런 형태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이쁜 연예인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때마다 성형외과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마지막은요. 그럼 장점은 없냐? 장점 있죠. 그쵸. 앞에 우리 아티클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어떤 뭐 머리라든가 아니면 운동신경 이런 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혹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병과 아픔이 없는 사회. 특히나 보면은 우리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 가끔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완벽히 평등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잘 활용을 한다라면 그런 맥락에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나요? 혹시 앞에 아티클을 읽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저와는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제 우리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능동적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의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annotating 관련돼서 책에 이제 주석 달기라고 한국말로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예시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예시 보여드리면서 이제 주요 문장들에서 해설 필요하거나 독해적인 부분들 있으면 찝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전에 우리 reading과 translating 해석과 독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여기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석과 읽기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기준이 되는 단위가 아닐까 싶어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문장 내에 10 개의 단어가 있다 하면 그 각각 10 개의 단어의 뜻을 나열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글을 읽을 때 한 문장 읽고 두 문장 읽고 세 문장 읽었을 때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사실 첫 번째 문장도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문장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내가 한 문장에서 10 개의 단어를 해석을 한다라고 해 볼게요. 다섯 번째 단어쯤 되면 첫 번째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단어 단위의 해석이다라고 하면 어휘를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 큰 흐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 번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멈춰야 하잖아요. 가서 사전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흐름이 끊겨요. 마찬가지로 직역이 안 되는 관용어구들 같은 경우는 단어 뜻만 나열한다라고 해서 되기는 힘들어요. 반면에 우리 여기 리딩 섹션의 2번 보시면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바가지를 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맥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뜻이 뭐다? 아,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하면서 우리 문화적인 관용어구적인 표현들도 독해를 하게 되면 습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단어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 앞에 읽은 내용을 까먹어요. 1 번부터 10 번의 단어가 한 문장에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1 번부터 5 번은 까먹고 6 번부터 10 번만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작가가 원했던 내용을 내가 전부 소화를 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의도에서 벗어난 이해 혹은 부분적인 이해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보다는 독해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요 독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중에서도 액티브 리딩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액티브 리딩은 총 4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질문하기입니다. 읽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뭐에 관한 거지? 나 무슨 글을 읽으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읽기 전에 제목 같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내용을 읽게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핵심에 집중하기. 아까 이야기했죠? 단어를 기준으로 갈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큰 단위, 문단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페이지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각 문단, 페이지의 주요 내용과 부가 설명을 구분해 가면서 맥락을 파악하려고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3 단계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정한 단위를 다 읽고 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읽은 게 뭐지?'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경우에는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실제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내가 내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내가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지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핵심 지문과 소통하기입니다. 지문과 소통하기란 이것저것 책에 표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요해 보이는 부분, 혹은 뭔가 내가 불만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는 부분, 정답은 없습니다. 책과 대화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읽으면서는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갈 거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오랫도록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북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요. 여기저기 밑줄과 낙서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책을 읽으면서 애노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 몇 가지 보면은 자, 요런 것도 써요, 저는. 지금 이 부분 인터랙션 미팅에서 릭과 한 아이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다짜고짜 들어와요. "너 그만해. 우리 디안이 냅둬." 이러면서 그죠? 그때 인제 제가 쓴 건 이런 걸 썼어요. "극성 엄마."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도 저는 낙서를 해 놓고요. 아니면은 그 뒤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인제 인터랙션 미팅에서 조지가 사실 클라라한테 좀 못되게 굴었죠. "아 나도 더 좋은 모델 가질 걸." 막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클라라가 회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회상을 하는 부분 그중에서도 맨 끝에 여기 엔드부터 한번 볼게요. "I had to consider."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어떤 가능성? 조지가 아마도 때때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건가? 사실 AF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나? 이게 논리적인 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거 보면 T의 발언인가? 아니면 얘 진짜로 상처받은 거야? AF인데 그게 말이 돼? 요렇게 저 스스로 갖는 질문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요렇게도 작성을 한번 해 봤어요. 자, 다음 부분은 같이 해설하면서 노트도 볼게요. 주어부터 I feared, 나 걱정했어요. 뭐를? The meeting might place shadows. 자, 그 미팅이 그림자를 들이울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자, 우정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해석되죠? 무슨 뜻이에요? 그림자가 말 그대로 그림자가 아니라 뭔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주어 Josie remained as cheerful and kind. 조지는 예전하고 똑같았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얘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왜 똑같지?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그죠? 뭔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렇게 저의 감정을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노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그다음에 이 단어. 여러분들 볼게요. 저 단어의 발음이 머릿속에서 책 끝나기도 전에 happy는 기쁘다라는 뜻일 거고 many는 많은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떠오르죠. 그쵸. 자,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알아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들 중에서도 내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면 아무리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읽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평상시에 아는 단어로 바꿔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래서 on account of 하면 due to로 하면 훨씬 더 저는 직감적으로 이해가 잘 가요. 뭐 어떤 분들은 because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밑에서 maneuver 마찬가지로 movement라고 했을 때 문장 이해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가끔 노트를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제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요런 것들도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책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은 인터랙션 미팅에서 릭하고 클라라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뽑았어요. She insisted I came. 자, 그녀가 고집했어. 나 오기를 릭이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부터 문장 기니까 우리 주어 동사 문장 끝나면 나머지는 무시해 볼게요. But I suppose she's too busy.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되죠. 근데 아마도 걔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 자, 그다음 문장 가요. He leaned back. 그는 등을 기댔어요. into부터 sofa 무시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소파에 기댔구나라는 의미는 들어오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단어를 알아보면 의미는 뇌가 알아서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into 싹 무시하고요. 그다음 주어 동사 until the sun's pattern was over his face. 언제까지? 태양의 패턴이 그의 얼굴에 들이올 때까지. 태양이 언급됐고요. 자, 그다음 사실 수식어구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데 이 표현이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우리 obliging him to라고 나오죠. 자, 해석을 안 돼서 문맥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태양의 패턴이 그의 얼굴에 드리웠다. 즉 뭐예요? 햇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얼굴에. 그러면 눈을 감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한 거예요? 태양의 패턴이 닿아서 걔가 눈을 감았어요까지만 봐도 돼요. 자, oblige를 암기하신 분들은 의무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은 들어가지는 않죠. 그쵸? 자, oblige somebody to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make him, force him 이런 뜻이에요. 의무로 하게 하다, 즉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표현 앞으로 여러분들 책에서 보이시면은요. 사역동사 make로 바꿔보든가 아니면 force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문장 의미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자, 다음은 91페이지에 나오는 일요일 날 모건 폴스로 가기로 한 그날 아침 클라라가 관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세트로 보이는 요 하이픈 이건 여러분들 콤마 위치 콤마로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긴 문장 이런 수식구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볼게요. But on further observation 그러나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첫 번째 주어 동사 I saw that 자, 내가 뭔가를 봤어요. 뭘 봤냐? 하고 보려고 딱 들어갔더니 even if입니다. 자, if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 뭐뭐 했다면 뭐뭐 한다.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핵심으로 나온다. 라는 그 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심지어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더라. 이 내용이 이 문장에 들어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인제 들어가면은요. The danger topics were avoided. 위험 주제들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주어 동사 the uncomfortable feeling could still be there. 자,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봤어요. 왜냐하면 it really had to do with something beneath these topics. 실제로 그것은 이 주제들 아래 무언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큰 틀 먼저 접속사가 보인다면 그 접속사가 주는 틀을 먼저 이해하고 if가 주는 거, because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살을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주어 동사 핵심 단어들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문장 다시 정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봤는데 위험 주제들을 피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한 감정은 있을 수 있겠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이 주제들 아래에 무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어. 요렇게 문장이 정리가 돼요. 근데 그때 저는 이 부분이 순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기된 거 보면 그렇죠. What is the topic? 그 주제가 뭔데? 언니 관련된 거야? 뭐야? 이런 질문이 생겨서 이런 질문도 애노테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translating보다는 reading 그리고 reading 중에서도 액티브 리딩을 하는 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문단 혹은 페이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면 좋고요. 읽는 동안 낙서도 해보고 그리고 문단 혹은 페이지가 끝난 이후에는 잠시 멈춰서 내가 요약이 가능한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유익한 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다음 리딩 프리뷰로 넘어갈게요. 자, 파트 3에서 조지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릭이 병문 안차 매일같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릭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조지의 상황에 대해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악화된 조지의 건강을 클라라가 걱정을 합니다. 그녀가 아는 단 한 가지 뭐예요? 태양을 믿으면서 조시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클라라는 비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면 파트 3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시의 초상화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돼요. 조시와 릭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초상화 관련된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 초상화의 목적이 뭐인 것 같은지 엄마가 왜 이거를 시키는 건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딩 퀘스천들 요렇게 5가지 나와 있고요. 언제나처럼 여러분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 답변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디스커션 퀘스천입니다. 자, 디스커션 퀘스천 보면은요. 자, 클라라와 조지 그리고 릭 사이의 관계가요. 책에 나오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던가 아니면 유전자 조작의 영향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책 속에서 파트 3의 상황을 보면 클라라는 인제 막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AF예요. 그쵸? 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릭과 조지 그리고 mother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견이 없는 아주 객관적인 관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클라라가 나타내주는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보게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아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참 많은 걸 다뤘네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새로운 자료 읽기 연습. 빠르게 내용 파악할 때 읽는 법을 봤고요. 두 번째, 애노테이션에 관해. 제 낙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걸 적어야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뭘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긴 문장에서 접속사의 틀을 이용한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파트 3 리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나 의견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fun reading 되세요. 감사합니다.